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문제풀이 25강 시간으로서 241번부터 250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4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241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전용 주거지역 및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정남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가 2분의 1 이상을 띄어야 한다. 정남이 아니라 정북 방향입니다. 정북 방향. 그래서 X. 2. 공동주택,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 공동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 맞습니다. 3.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4.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맞습니다. 5.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241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42번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X. 2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없습니다. 여기는 또. 자, 이렇게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곳은 어디냐면 방금 설명드린 개발제한구역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연공원, 그리고 세 번째는 접도구역, 도로 주변을 얘기하는다. 고속도로 같은데. 네 번째는 보존산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군사기지입니다. 계자, 접보군, 뭐 이런 식으로 암기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 3번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예,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건 맞는데 15일 이내가 아니라 3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X. 4번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관련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인 겁니다. 5번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회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면 국토회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 결정으로는 봅니다. 다만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은 제외를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X. 다 X고 하나만 옳은 걸 구하니까 242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3번 건축법상 건축분쟁 조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허가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는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건축법은 건축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그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고요. 3번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절차를 마쳐야 한다. 60일 이내가 아니라 90일 이내에 조정 절차를 마치면 됩니다. X. 4번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맞고요. 5번 재정위원회는 재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재정 절차를 마쳐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구하니까
243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한다. 맞고요. 2번 이행강제금은 1년에 1회씩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예,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는데 1년에 1회씩이 아니라 2회 이내에 반복하니까 2회까지도 가능합니다. 1회든 2회든. X. 3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청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맞고요. 4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고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한다. 맞습니다. 4번 이행강제금의 부과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제기할 수 있다. 맞고요.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보니까 244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5번 건축법령상 건축통계 및 건축행정 전산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축통계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맞고요. 2. 허가권자는 건축통계를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맞습니다. 3번 허가권자는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를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것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무상 아니죠. 이거 사용료 받고 유상입니다. 사용료를 받고 제공하는 겁니다. X. 4번 국토해양부 장관은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행정 관련 업무를 전산 처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구하니까 245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6번 주택법상의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아파트는 공동주택이죠. 1세당 297제곱미터 이하이다. 그렇죠. 공동주택은 297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단독주택은 3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 다세대 주택은 1세대당 330제곱미터 이하이다. 다세대 주택이 공동주택일까요? 단독주택일까요? 아파트는 공동주택인 거 확실히 압니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 역시 297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330 틀렸죠? X. 3번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 이하다. 맞고요. 1. 국민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이다. 맞습니다. 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의 국민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이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걸 고르니까 246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번 문제입니다. 247.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유치원은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2번 주택에 딸린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3.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숙박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맞고요. 4번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택을 말한다. 맞습니다. 5번 수도권에 소재한 읍 또는 면적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때는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85제곱미터. 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어떤 때냐면 그 수도권을 제외한 그리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근데 5번 지문에서 수도권에 소재했다고 했기 때문에 읍면이라 하더라도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는데 100제곱미터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X.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247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48번 주택법령상 부대시설이 아닌 것은 어린이놀이터 그리고 유치원, 경로당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랬죠? 복리를 위한 시설이에요. 복리, 부대시설이 아니라 복리시설입니다. X고 관리사무소, 담장, 건축설비, 주차 이런 건 다 부대시설 맞습니다. 그래서
248번은 아닌 거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9번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공동택지 안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공공택지가 아닌 겁니다. 공공택지가 아닌 것. 1.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해당되고요. 2. 택지개발 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 역시 해당됩니다. 3.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도 해당되고요. 5. 보금자리 주택 지구 조성 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도 해당이 됩니다. 5.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 환지 방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지 방식의 경우는 토지 소유권을 바꾸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해당이 없고, 주로 어디서 해당이 되냐? 수용 또는 사용 방식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 분양가 산정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됩니다. 만약 혼용 방식의 경우에는 환지 방식이 아닌 혼용 방식 중에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해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그렇게 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가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되지, 환지 방식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X 다 오고 하나만 X 아닌 걸 고르니까 249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0번 주택법령상 원룸형 주택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해야 한다. 맞습니다. 2번 주거 전용 면적이 20제곱미터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한 개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한다. 맞습니다. 3.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맞고요. 4.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인 경우 원룸형 주택에 해당한다. 틀렸죠?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됩니다. 근데 60제곱미터는 50제곱미터를 초과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죠. X. 5.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250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공법 문제풀이 25강 시간이었고 241분부터 250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